당원권 강화에 대한 입장이었는데요. MBC 토론에서 박찬대는 문제는 속도와 시기입니다. 어느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갈 것인가, 당원들의 목소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정청래는 속도와 시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는 뭐 아실 텐데 한번 읽기 전에, 대의원 제도라는 거는 지금은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당원들한테 투표로 묻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대의원 제도는 예전에 그렇게 하기 힘들 때 각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원이 100만, 20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의원에게 권리당원보다 표의 가중치를 17배나 줄 이유가 이제는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이 1987년이 아니라 2025년이라는 시대에 기반해서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대의원에서는 정청래가 47, 박찬대가 53%, 박찬대가 6포인트 이겼고,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가 66, 박찬대가 34, 일반 국민에서는 정청래가 60, 박찬대가 40. 예전에는 대의원 표심이 좀 많이 심각하게 당원들의 의사와 달랐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따라잡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국민 경우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거나 심지어 뭐 앞에 문항들을 잘 피해서 들어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역선택으로 뭐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여기서 정청래가 60 이상이었는데 대의원에서는 50도 안 되잖아요. 숫자 차이가 갭이 있는 걸 보면 대의원의 표심은 이 대의원들을 얼마나 잘 휘어잡고 구워 삶고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시대적 문법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 같고, 이번 당대표 선거를 끝으로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당내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박찬대 후보의 당원권 후보에 관한 의견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말로 일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장면입니다. 강선우 얘기를 하기 전에 김민석이 총리에 임명되기 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할 줄 모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때도 김민석 돈이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전처까지 끌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총리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죠.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걔네는 그냥 반대하는 게 상수예요. 상수인데 그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7월 22일, 이 23일 하루 전이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한 상태였고, 이거는 임명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대표 후보로 나온 중량급 인사가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강선호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이나 어느 인간 집단에서건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외풍이. 그거 다 괜찮거든요. 근데 안에서 찌를 때가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런 게 정말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한방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담긴 진심이 어땠던 간에 그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강선우를 벼랑 끝에서 떠미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 후에 15분 후에 강선우가 자진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런 장면을 민주당에서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줬잖아요. 지금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꼴을 현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절절히 가슴에 새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행동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찬대 액션은 이거였고, 사퇴한 후에 정청래의 포스팅인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안타깝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죠. 한 사람은 등을 떠미는 모양새였고 한 사람은 보듬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이 포스팅 이전 시점까지 누가 돼도 좋겠다 모드였거든요. 누가 돼도 각자의 장점으로 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조국이 오버랩 됐고 노무현이 오버랩 됐고 이재명이 오버랩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사태의 반응은 9분, 6분이니까 거의 동시간대죠. 강선호 의원님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후에 그 박찬대 의원의 행보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강선 의원은 소위 말해서 박찬대 라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들에게 재물로 내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박찬대가 포스터에다가 다른 의원들 이름 써가면서 세력 과시 같은 걸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행보를 보였으니까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날 정청래 포스팅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임명 전까지, 김민석 임명 전까지는 난리를 쳤다가 임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조용해지거든요. 저는 강선우 건도 그럴 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막타를 내부에서 그것도 당대표 출마한 사람이 치는 모양새로 끝났을 때 그리고 이날 아마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의원 사퇴하라고 그 다음에 그때 장관 후보로 올라간 3명 걔네들도 사퇴하라고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일반 시민들도 아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몰랐을 것 같진 않고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 거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런 꼴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날 열받아서 잠 못 잔 사람들이 많았대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거를 보듬어 줘야죠. 당대표를 하려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개파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된다는 건 대의원들만의 정치인이 아니고 자기 개파만의 정치인이 아니고 당원들 전체를 살펴보는 자리가 당대표잖아요. 지금까지 본 4개의 포스팅에서 두 사람의 행보가 결정적으로 갈렸고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당대표 선출 시 보좌진 처우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게 할 말인가? 말을 해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말이죠. 불난데 부채질하고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말. 이거는 정청래가 당선된 후에 거의 바로 했던 포스팅. 강선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강선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내시라. 전체적으로 이 강선우를 둘러싼 두 당대표 후보의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생각났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감싸주는 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아군이라고 믿었던 등 뒤에 있던 사람에게 찔리는 기분을 또 느끼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도 쉴드를 쳐주지는 못하더라도 막타를 치시는 건 아니죠. 이 국면이 있은 후로 정청래와 박찬대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앞에 영상이랑 이거 이어서 지금 회생방안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 다 똥보를 차거든요. 똥보를 안 차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노무현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김영삼한테 인사 간 거 거기서부터가 똥볼의 시작이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김민석은 그 단일화 과정에서 똥볼 차서 지금 다시 총리가 되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고생을 했고 추미애도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똥볼 차고 삼부일배하면서 겨우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렸고 본인이 그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였고 문재인이라고 똥포를 차지 않았던 게 아니죠. 신성시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공화국에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의 똥볼은 첫 번째로 조국 가족이 도륙당한 다음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거, 두 번째로 그 재난지원금 임기 말에 주자고 했을 때 기재부 홍남기가 돈 없다고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된 다음에 돈 막 풀었잖아요. 기재부에서. 그거는 문재인의 똥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도 똥볼을 찼죠. 2017년 대선 토론 때 안희정이랑 똑같은 종류의 똥볼을 찼죠. 문재인에게 그렇게 같은 편인데 비열하게 경선 토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의 찢어진 마음을 봉합하는데 이재명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는 박찬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똥볼을 찰 수 있죠. 이번에 확실히 똥볼을 찼는데 이게 무슨 종류의 똥볼이었는지 복귀를 제대로 못하고 반성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똥볼을 찰 것이고 이낙연처럼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찬대 의원님 제가 한때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고 눈여겨본 정치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실망이 컸던 것 같고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 장막이 둘러쳐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2017년에 손가락을 만들었다가 손절했던 것처럼 품으면 독이 되는 세력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거 다 손절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때문에 신천지 품고 통일교 품고 전광훈 품고 그게 좋은 표가 아니라 독이 되는 표라는 걸 그 정도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세력 중에 굉장히 손절해야 될 세력이 저는 많이 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잘 제시했던 정청래가 당원권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